시작해 봅시다. 봉산탈춤.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이다. 이게 전승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될 겁니다. 굽이 전승되던 걸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조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뚝이가 피지배계층이라는 거지. 양반 삼형제는 지배계층인 거고요. 이거 완전 신분제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통적으로 말뚝이 같은 애들은 여러 있어 왔어. 예를 들면 어디에? 춘향전에 방자 같은. 그래서 말뚝이를 방자형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인물 소개, 어머, 제6과장 양반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과장이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과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쭉, 나 어제 저기 가가지고 봉산탈춤 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5과장, 6과장, 7과장 여기 7과장까지 다 봐야 합니다. 1, 2, 3, 4, 5, 6, 7 전체 7과장인데 그러면 진짜 1부터 7까지 전부 다 싹 다 봐야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과장끼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 각 과장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에피소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이런 식의 구성을 뭐라고 한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냐? 6과장에 나오는 애가 다른 과장의 조연으로 나올 수도 있고 7과장의 주연이었었던 애가 6과장에선 뭐 조연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6과장, 각 과장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6과장의 이름은 양반춤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은 위에 보듯이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 조롱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반춤은 크게 세 덩어리의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파트는 뭐가 있냐?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이야기. 두 번째 파트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양반 스스로 바보짓하는 이야기.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당시에 떠오른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취발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양반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할 거냐? 양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단을 맞추는 거를 가지고 담배 피는 거에 관련이 되어서 처소를 구하는 거, 숙소 구하는 장면에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한다. 양반 스스로 바보짓하는 파트에서는 뭐가 있냐? 시조짓기, 한시짓기, 글자를 깨면서 노는 파자놀이 같은 걸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보짓. 에헴, 우리는 양반이니까 시조 짓고 한시 짓고 파자놀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해놨는데 이게 다 어설퍼? 멍청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취바리가 크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랏돈을 잘라먹었거든.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양반이라면 어떻게 취바리 잡아다가 족쳐야 되거든. 근데 양반놈들이 취바리한테 어떻게 뇌물받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취바리도 비판하고 그들을 무고하게 풀어주는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풍자할 거라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짜잘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일정한 재담의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틀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재담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나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반복되는 재담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쉬 하면서 사람들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양반들은 승질을 내지 호통을 내고 그러면 에이 그게 아니라 말뚝이가 변명을 할 거야. 그러면 양반들이 그런 거였어? 안심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얼쑤 춤추면서 끝나게 된다. 요게 한 재담의
구조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쉬의 역할은 뭐고 춤의 역할은 뭔지, 특히 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 정도는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괜찮을까? 이러한 애들이 일정한 구조로 반복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합시다. 전체 큰 틀은 좀 잡혔니? 네, 시작해 볼게요. 제6과장 양반춤 탈놀이에서 과장 현대극의 막에 해당되지만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씁시다. 각 과장끼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내용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양반춤 제목이고요. 말뚝이 귀찮아도 또 한 번만 더 쓸게요. 피지배계층 이 극에서 주도적 인물 방자 같은 애라 그랬죠? 방자형 인물. 탈춤인데 주로 즐기는 사람들은 누굴까? 평민들 아닌가? 관객의 좋아해. 관객의 의식을 대변해 줍니다.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번거지, 채찍이라는 걸 통해서 마부구나 알 수가 있지.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한다. 말뚝이 주도적 인물이구나. 등장.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춤추어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해. 양반 삼형제의 맞이는 새님, 한자로 생원, 둘째는 서방님, 서방, 끝은 도련님, 도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습니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의 복건을 쓰고요. 밑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번거지, 채찍, 창옷, 관, 쾌자, 복건, 부채, 장죽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신분을 드러내는 소재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다시 어색해. 그 다음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언청이는 윗입술하고 코끝하고 붙어있는 그거를 언청이라고 해요. 요즘은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태어나자마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언청이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지고 있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가 없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며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굽니다. 여긴 번호가 뭐 있지만 저는 따로 표시해 볼게요. 어색하다 1, 언청이다 2, 입이 삐뚤어졌다 3, 방정맞게 군다 4. 요 1, 2, 3, 4번은 누구 거야? 양반들 거지. 양반들이 어떻다라고? 굉장히 위험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건가? 아니죠.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멍청이들. 이 정도의 느낌을 주고 싶은 거지. 막말로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원빈, 장동건 이런 애들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저 못생긴 것들 키만 커가지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 그게 먹히니? 나만 미친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애들 놀리려고 작정하면 그래 저런 애들은 놀릴만 하지 라고 확인하는 거죠. 양반들을 희화화하고 있다? 당대의 평민들은 양반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밑에 이제 제담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라색 같은 걸로 쓰드려져 있는 거 제담의 구조가 반복이 될 건데 이 반복이 되는 제담의 구조는 잘 기억해 두시라. 시작해 봅시다. 말뚝이가 제담을 시작할 거예요. 가운데쯤 나와서 이 장면이 어떠냐면 대충 요래. 말뚝이가 있고 양반 1, 2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양반 3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보짓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악공들이 있을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박자 쳐주는 아저씨들이 있을 거고 이 주변에 관객이 있을 것이다. 무대가 정해져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자리 펴면 거기가 무대가 될 거야. 가운데쯤 나와서 제담이 이제 시작을 하죠. 관객의 시선을 집중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란 얘기지. 음악과 춤이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하면서 양반의 위엄을 보여주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높은 벼슬 다 지내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성 다 지내고 육판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장관급 그다음 저기 총리급, 장관급 이러한 것들을 다 지내고 은퇴한 재상만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여러분들 양반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벼슬한 제대로 된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양반은 개잘양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개털방석의 양자 개다리 소반 밥상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요. 결국에는 뭐예요? 멍멍이 3마리 나옵니다.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거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계잘양 양자의 개다리 소반 반자 언어 유희를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 라는 것들.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니? 계잘양 양자의 개다리 소반 반자 해놓고 15번 문제 기억과 표현 방법이 같은 거 찾기. 그럼 뭐 찾으면 돼? 언어 유희, 말장난 해놓은 거 찾으면 돼. 예를 들면 춘향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집골로 나타난 몽룡이가 오니까 엄마인 월매가 춘향이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새끼 하나 왔다. 야,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런 것들 괜찮나요? 서진인지 동진인지 뭐 이거 좀 봐봐. 이런 느낌? 죄송해요, 이름으로. 그랬더니 양반들이 기본 지능은 있어. 지들 놀리는 줄은 알아. 뭐라고 이 자식? 호통을 내니까 아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청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아주 제대로 된 양반. 이생원내 삼형제분 나온다고 그렸잖여. 아 그래? 하면서 안심하고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춤에다가 별표. 춤추기 전에 말뚝이가 변명하기 전에는 모가지 댕강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 근데 어떻게 해요? 춤추면서 다 같이 화해합니다. 갈등의 화해인데 포인트는 뭐냐? 갈등의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다. 왜 그럴까? 뒤에 말뚝이가 또 놀릴 거거든.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왼쪽 중간에 볼게요. 말뚝이 대사 중 쉬의 효과는 뭡니까? 제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한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관객들을 집중시킨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다음 페이지. 언어 유희를 통한 조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린 귀찮아도 한 번 더 씁시다. 개잘양 양자의 개다리 소반 반자. 개잘양 개다리 소반. 작품에 드러난 제담 구조 쉬에서부터 춤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작품에 드러난 민속극의 특징 밑에 나올 거고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시대상 아 양반들 겁나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을 때 등장인물의 특징 말뚝이는요 밑줄긋과 서민계층 대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판한다. 양반 삼형제의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계층, 신체적 결함이 있고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위선과 허세를 부리고요. 희화적으로 표현되고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언어 유희를 통한 조롱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쉬와 춤의 기능, 쉬의 기능은 확인했었고 추면 제담 하나가 끝나지. 이 말이 중요해요.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야호 신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고 간혹 학교에서 이런 그래프 같은 거 그릴 거예요. 제담의 진행에 따라 갈등의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여기가 어디야?
춤추는 부분. 여기가 쉬 부분. 제일 높은 여기가 양반이 뭐라고 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호통하는 부분. 이런 것들. 결국엔 이러한 제담의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제담이 그래 또 놀릴 거라고 살펴볼게요. 쉬로 시작해서 쭈쭈쭈쭈쭈 밑에 춤으로 끝나죠. 제담의 일정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쉬 반주 그친다. 밑줄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이 양반들 누굴까? 구경하시는 양반들이 관객입니다. 어머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중요하게 체크.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킨다. 이게 민속극의 특징이 되는 거지. 됐을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 찾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여기 밑줄 그어놓고 현대 연극 하나 예문으로 가져올 거야. 거기에서도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옆에 제목만 써놓을게요. 이강백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결혼이라는 희곡도 그렇고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파수꾼 있지? 파수꾼에도 관객을 그게 개입시키는 부분이 있어. 어디 있어? 마을 사람. 그렇지. 마을 사람들 몰려오는 걸 관객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구나. 됐을까? 이 당시에 담배 좀 피니? 담배 필 때도 예절이 있어요. 어른 앞에서 피거나 평민들하고 양반들하고 같이 담배 안 피거든. 그리고 신분이 높을수록 담배가 길어. 이렇게. 어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곰방대로 담배 피지 말고 신분이 낮을수록 곰방대로 피면 서민이거든. 연죽 전 담배 가게에 가서 돈이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양칠간죽, 자문죽 한 발가우씩 드는 것을 사다가 좋은 담배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북, 연변죽 이런 담뱃대 긴 거 양반용들 담뱃대를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쪽에 나무에 개낚시 걸듯이 쭉 걸어놓고 잡수쇼. 말이 길지만 요약을 하면 어이 구경하시는 양반들 서민용 담뱃대 말고 양반용 담뱃대로 저기 양반하고 맞담배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여기 화장실에서 숨어서 피지 말고 저기 교무실 가서 펴. 이런 느낌? 그럼 선생님들 가만히 있나? 뭐야? 호통을 하지. 이 양반들은 어찌 듣고 쏘. 여기에서의 이 양반들은 그게 참여하는 양반들이죠. 양반님들 나오시니까 담배와 헌화, 잡담 그만하고 그랬어요. 잡담 그만하라 그랬디야.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멍청이. 이런 느낌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그 다음 이제 또 뭐로 할 거야? 악공들이 반주, 연주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쉬로 시작해서 또 역시 춤으로 끝나죠. 춤과 반주가 그친다. 또 다시 밑줄.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쇼. 누구한테 말 걸고 있어요? 연주하는 악공들한테 말을 걸고 있지. 옛날에 전통적 그 오페라의 유령 혹시 본 적 있어? 그래? 그 오페라의 유령 보면 옆에서 보면 무대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땅굴처럼 파서 여기 오케스트라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서 극 보면서 연주를 해요. 그 느낌으로 따지면 여기에 나오는 이 배우가 얘네들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악공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악공을 극중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것도 역시 봉산탈춤, 전통극의 특징이 된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제대로 된 거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바가지 장단 좀 쳐주쇼.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술 먹은 아저씨들 저기 술집에서 막 그 젓가락으로 막 뚜닥뚜닥 박자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야 양반 나왔으니까 대충 해요. 이런 느낌?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열받았네. 뭐라고? 아이 양반들 어찌됐어? 용도 해금 북 장고 피리 젖대 한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아주 멋있게 연주하라 그리하였소. 건건들어지게 칠하네. 국거리 정단으로 춤을 춘다. 안심하고 있죠? 우리가 해줄 말은 뭐야? 멍청이. 됐을까요? 내 딸내미 친구 얘네 집에 걔도 청인데 이름이 걔가 이름이 청이에요. 걔 이름이 청이야. 아, K 이름이요? 멍청이라서 그렇답디다. 풀네임이 뭐죠? 그냥 청이라고 그런데 쉬로 시작해서 역시 이제 춤으로 끝나는데 어머 이제 중략 부분이 있지만 뒤에 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원이 말뚝이한테 어머 말을 거네요. 앞에 재담과 달리 양반이 재담을 시작해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형식이 계속 똑같으면 좀 루즈해지잖아? 그래서 등장 순서의 변화를 통해 독자에게 또 다른 흥미를 줍니다. 아마 느낌은 이런 느낌이지. 양반 1, 양반 2가 있고 말뚝이 여기 있고 관객들 둘러싸고 있고 악공들 요쯤에 있는데 양반이 말뚝이한테 뜬금없이 말을 걸어요. 저거 분명히 봐도 저거 뭐야 머슴 같은 놈인데 마부인데 왜 혼자 다니지? 양반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헤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딜 그렇게 다니냐? 아, 당시 신분관계상 양반과 말뚝이는 주종관계였었구나. 아이고, 예. 제가 모실 양반 찾으려고 엄청 다녔어요. 근데 제대로 된 양반 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얘기할 거야. 아,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서 일조시 아침에 일찍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밑줄 체크 노세원님 끌어다가 말뚝이님 내가 타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노세원님 양반 첫째 생원이었는데 이름이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노세원님 누구랑 발음이 비슷해? 노생원하고 발음이 비슷해. 아, 게잘량 게다리 소반하고 똑같은 언어 유희구나. 일단 체크. 노세원님, 노생원 발음이 비슷하다.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 다음 말뚝이님 내가 타고 누구를? 노세를. 그러니까 뭐 하인인 내가 양반을 타고 이거죠. 중요한 건 자기는 님이야. 그리고 밑에 보면 양반은 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말뚝이님 내가 타고 무엇을? 노세원님을. 그래서 어디에서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의 역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서양 영미 법덕. 어머, 이 시절에 이미 외국하고 교류가 있었나 봐요. 서양, 영국, 미국, 법국이면은 프랑스, 덕국이면 독일. 와, 이 시절이면 프랑스, 독일하고 이렇게 뭔가 교류가 있었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동양 삼국을 물은 매주 발듯하고 두루두루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동은 여울로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 파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동서남북 마을 방방곡곡 마을 바위 사이사이 모래 사이사이 참나무 그 결 사이사이 다 찾아다녀 봐도 기억 문장 별표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표면적으로는 없습디다. 존댓말이야.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말투죠.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옆에다가 쓸까요? 야, 내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제대로 된 내가 모실 만한 양반은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지. 괜찮나요? 말투 자체는요, 격식을 갖추지 않은 비격식체 표현이에요. 조롱하고 반항하고 싶은 거지. 괜찮나? 또 방금 읽은 요 말뚝이의 말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열거, 반복이 있고요. 운율이 느껴지고 있고 동서남북부터 참나무 결결이 사이사이까지 어떻게 해요? 큰 데에서부터 작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면면촌촌, 틈틈이, 잼잼이 이런 애들을 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작품에 드러난 작품에 드러난 재담 구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죠. 양반의 위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저는 아까 써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요 작품의 재담 구조는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 정도. 다음 작품에 드러나 있는 민속극의 특징 저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에게 말을 겁니다. 악공에게 말을 걸고 있죠. 밑줄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고 관객이나 악공이 그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언어 유희 말장난하죠. 노세원님, 노생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앞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있었는데 뭐? 계잘양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걔네들 있었죠? 밑에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태도 새님 비슷한 놈도 양반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격식을 갖춘 표현이지만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비격식적인 표현 반항심을 간접으로 드러냅니다. 놈 없습니다 라는 격식을 차리지 않음으로써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괜찮나요? 네, 다음 페이지. 내가 너무 빠르니? 네. 자, 재담 또 나올 거죠. 뭐 나와요? 이제 세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숙소 구해와라 이거예요.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말뚝이가 예. 여기도 또 중요 포인트.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 세처, 숙소가 생겨.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극중 장소를 표현합니다. 요거를 또 다른 교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공연 장소가 극중 장소가 됩니다. 뭐 요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괜찮나요? 예, 세처 구했죠.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꺾고 참나무를 이렇게 꽂아놓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지푸라기로 펀하게 가려놓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 뭐 천장이 없는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어디야 여기?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양반이 말뚝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숙소 구해와. 예, 구해놨습니다. 어딘데? 마구간이요. 뭐야 이놈? 이 양반 어찌 듣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화려한 양반의 전형적인 거처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통 부자 양반들은 이러한 가구들 갖춰놓고 이러한 장식을 해놓는 방에 있지. 숙소 구해와. 예, 마구간으로 구했는데쇼. 뭐라고? 5성급 호텔에 저기 어디야? 스위트룸으로 잡아놨어요. 변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뒤통수 칠 거야. 삼털 같은 칼담배, 싸구려 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 축축 죽여놨습니다. 옛날 담배 어때요? 이렇게 항아리에 담배가루가 담겨져 있겠지? 긴 담배 떼에다가 얘네들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불 붙여서 빨아서 담배 피겠지?
근데 이 담배를 맛있게 피려고 어떻게 꿀물에 재워놓고 그랬었대. 빨면은 꿀맛 나라고. 근데 말뚝이는 어디에 담가놨대? 돼지 똥물에다 죽여놨대. 야, 방 이렇게 겁나 좋게 잘 차려놨으니까 니네 담배 필 때 돼지 똥물이나 마셔. 이런 느낌이죠. 말뚝이가 조롱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놈? 아이고 어찌 됐소. 쇠털 같은 아주 고급 담배를 꿀물에 죽여놨다고요. 좋은 담배 피시라고. 꿀물에 죽여놨다네. 굿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추고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자 다시 해봅시다. 양반 1, 2가 있고 말뚝이가 있고 악공들이 있고 주변에 관객들이 있겠죠? 그리고 땅바닥에 말뚝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아까 금고 놓은 거 있지? 이제 여기는 어디야? 마국간에서 완전 5성급 호텔로 변해 있죠? 근데 양반 1, 2가 여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세척방으로 들어가는 척 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마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대 장치가 없고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관객들도 그것이 방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지. 됐을까? 네. 세척방 안에 젖는다. 중야. 일단 정지. 다시. 봉산탈춤은 전체 1에서부터 7과장.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 6과장 양반춤. 6과장 양반춤은 크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말뚝이가 양반조롱하고 양반이 바보짓하고 취발이 등장하는 부분. 그쵸? 여기 말뚝이가 양반조롱하는 부분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두 번째 파트.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고요.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고. 여기에 내용 뭐 나올 거야? 양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바보짓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올 거라고. 됐을까? 자, 읽어봅시다. 생원 쉬. 음악과 춤이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 뒤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이 시절만 해도 시조라는 건 양반 문화야. 우리 양반이거든. 시조 지을 줄 알아.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아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는다. 반나마 넓었으니 다시 점치는 못하리라. 늙는 거 싫어요. 탈로가. 주제는 인생무상. 뭐 그럴 수 있지.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소리.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시조는 양반의 문화, 소리는 일반 평민들, 서민들의 문화. 뭐 굳이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냥 요 정도의 느낌? 얘네들이 한 건 뭐 오페라 라면 평민들이 하는 건 그냥 길거리에서 약간 좀 버스킹하는, 가요 버스킹하는 그런 느낌? 이런 거. 그래서 말뚝이가 노래를 하는데 낙양성 심리허예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게 중요하지. 인생무상이야. 양반들이랑 뭐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 그럼 옆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쓸까요? 아, 형 어디야? 형은이 아니라 형식은 달라. 하지만 내용은 같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요? 따라서 뭐 양반 혹은 양반들이 즐기는 문화라는 거 별거 없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양반들 아까 바보짓 하는데 바보짓 몇 개 할 거라 그랬어? 3개 할 거야. 제담 5에 담겨져 있는 거. 양반 너 뭐 세첩방 구해오라 그랬더니 마국간 구해왔죠? 결국에는 뭐야? 니들 가축 같은 놈들 이런 거죠? 양반 가축 비하해서 마국간 구해왔더니 승질내고 아까 그 부분에 뭐라고? 엄청 화려한
양반의 세처를 보여준다라 그랬죠. 화려해. 아, 니들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하냐? 부도덕함을 돌려가게 하는 거지. 작품에 드러나 있는 민속극의 특징, 세척방 들어가는 척한다. 문 열고. 무대 장치가 없다.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괜찮나요? 시조 읽기를 했지만 내용은 똑같아. 형식만 다를 뿐. 니들 별거 다를 거 없어. 허위적인 자기 과시를 비판합니다. 괜찮나요? 의외로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말뚝이의 말하기 특징이 의외로 많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저속한 것과 고귀한 것을 역전시키거나 한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한다. 익살, 과장, 대꾸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지 않을 거예요. 온통 외울 거니까요. 저 자식 오늘 왜 이렇게 삘꽂혔나?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수업을 하지? 이 수업을 다른 친구들 오기 전에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바보짓 한다라 그랬죠? 첫 번째, 시조짓기 하면서 그 다음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나 한 수,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글은 자, 한시예요. 한시는 기본적으로 5글자씩 4줄, 7글자씩 4줄, 5글자, 8줄, 5글자, 7글자, 8줄 그렇게 써야 되거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4줄짜리 쓴다고 쳐볼까? 이렇게. 아,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4개. 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를 이렇게 써야 돼. 마마마마마, 마마마마마, 마마마마 산. 마마마마마, 마마마마 산.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영.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영.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제대로 된 한시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춰서 써야 되거든. 쉽나? 어렵지. 그런데 아이고 어렵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테니 한번 들어보게.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 동선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시 아니야. 한시 아니야. 그냥 지명나열한 거야. 이렇게.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야. 형님, 제가 운자를 드릴게요. 구자, 영자입니다. 아씨, 겁나 빡센데. 어디 보자. 오케이. 아, 구자, 잠깐 다른 걸로 해볼까? 구자, 동자입니다, 형님. 아, 어려운데. 오케이. 한번 해볼게. 단원구, 상록구, 고잔동, 사일동, 월피동. 어때? 아, 형님 거 잘 지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됐을까? 한시를 지은 게 아니라 단순한 지명을 나열했습니다. 멍청하게 한시 흉내냈고 서방도 어때? 잘 지었습니다. 서방 이놈도 한시 지을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멍청해. 학식이 형편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지들 스스로. 동생도 한 귀 지어보게. 운자 주십쇼. 아, 예. 총자 못 짤세. 아이고, 그 운자 겁나 빡세네.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집신 옛날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너무 빨리 다르니까 가죽을 이렇게 댄다고. 그게 헝겊총이야.
남학신 이렇게 있으면 뒤에가 빨리 다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빨리 안 닳게 하거든. 그게 거멀못이야. 얘는 형이란 놈은 단순한 지명을 나열했고 동생이라는 놈은 평민들의 생활 용어를 나열한 거겠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우린 양반이니까 한시 정도는 지어줘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바보네. 누가 시켜서? 아니, 지들 스스로. 그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 자, 그러면 다음에 파자놀이나 한번 하여 보자. 파자놀이에다가 밑줄 파자. 한자를 깨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박진록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성이 뭐죠? 자, 여기 보세요. 나무 옆에서 점치는 사람이야. 아, 박씨군요. 이렇게. 넌 성이 뭐니? 예, 저는 나무의 자식입니다. 아, 이씨란 얘기구나.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요, 호랑이랑요, 돼지가 칼싸움 하는 거 보고 왔어요. 아, 연극 보고 왔다고? 이렇게 해야. 즉, 파자놀이를 하기 위해선 한자를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파자놀이나 해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이 알록달록한 자가 무슨 자냐? 아이구야, 그거 옥편 한자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피마자 아닙니까? 크크크크크크. 일단 기다려. 동생 참 용할세. 아, 형님, 그럼 내가 한자 부를게요. 논두렁을 살피고 있는 자는 무슨 자입니까? 아, 그거 어려웠네. 그거 노님자 아닌가? 크크크크크크. 동생, 먹을 수 있는 자는 뭔가? 아, 먹을 수 없는 자는 뭔가? 국자요. 크크크. 잘했어. 우리 옆집에 사는 자는 누군가? 영자요. 잘했어. 크크크크크크. 그냥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파자놀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파자놀이, 아까 여기 있는 걸 써 있으면 이런 거지. 나무 옆에서 점치는 자는 무슨 자냐? 요거요. 나무의 자식은 누구냐? 요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얘네들 파자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멍청이들 수수께끼 하고 있는 거야. 수수께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파자놀이 하고 있대. 멍청이들. 아, 형님 잘 맞추셨습니다. 이러는 동안 다시 밑줄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말뚝이가 그려놓은 금 안에 양반 1과 양반 2가 있고 말뚝이 요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악공들 있고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구석탱이쯤에 취바리가 쓱 와서 서 있는 거야. 이거 취바리는 뒤에 나올 건데 당시에 신흥 상인 계층, 돈 엄청 번 사람들, 장사꾼들. 근데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랏돈 좀 공금 횡령 좀 하고 그랬었어. 이렇게. 이거 서양극이었으면 어때였을까? 서양극이었으면 이거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 근데 여기 이렇게 쓱 서 있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아, 조금 있다가 쟤 나올 건가 보다 라고 짐작하겠지. 저거 뭔데 저기 와서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 전통극은 그런 것들을 다 서로 용인하는 상황에서 연희되고 있는 거니까. 됐을까요? 이제 거의 끝납니다. 방금 질문 뭐라 그랬어요? 취바리가 누구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랏돈 잘라먹었다고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제대로 된 양반이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잡아다 족쳐야 돼? 근데 뇌물 받고 풀어줄 거야. 양반들이 글자놀이를 합니다. 운자놀이를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죠. 얘네 운자놀이 하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지명만 나열하고 생활용품만 나열하고 결국에 무식해요. 이거지. 원래의 파자놀이는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 파자놀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수수께끼 하고 있어? 학식과 교양이 부족해? 이 말이 중요하지. 스스로 폭로하여 풍자의 대상이 된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각 과장이 독립적이다. 옴니버스식이다. 유대감을 가지고 신명나는 놀이판, 비판적인 현실인식, 서민들의 관점, 당대사회 비판, 풍자, 서민들의 생각을 표현해 줍니다. 됐나요? 다음 218페이지. 자, 다시 정리. 전체 7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쓰지 마. 6과장이 양반춤이고 내용으로는 3개 구분이 된다. 말뚝이가 양반 조롱하는 거, 양반 스스로 바보짓 하는 거. 이제 요 부분 할 거예요. 취바리가 등장을 해서 양반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장면. 이놈 말뚝아, 예! 나랏돈 노란돈 7푼 잘라먹은 놈. 취바리의 제목,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며 부정을 저질렀다. 상통이 얼굴이 잘 익은 대추빛같이 시뻘겋고 울룩불룩 뱀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외양묘사 느낌이 어때? 겁나 힘세고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아유,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잴 수가 없어. 빠르기는 비호, 날라다니는 호랑이 같은데 아이고,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오지 그냥은 못 잡아옵니다. 전령에다가 체크. 명령이 적힌 문서, 양반의 권위를 상징함.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구속영장 같은 거? 근데 이 전령을 보고 잡혀오면 권위가 남아있는 거지. 전령을 보고서도 안 잡혀오면 양반의 권위가 사라져 있는 거죠. 어떤가 한번 볼까? 저기 구속영장 하나 발부해 주세요. 어이, 그래, 옛다. 전령 가지고 가라. 종이에 뭔가를 써준다. 종이에 받아들고 취바리한테 가서, 에이, 당신 잡혔어. 취바리 뭐라고요? 경제적 여건을 갖춘 신흥상인 계층. 꼭 기억해 두세요. 전령부자 취바리를 보여준다. 종이를 보더니 취바리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옆에다가 쓸까요? 양반의 뭐가? 권위가 남아있음. 취바리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와? 자, 여기에 이렇게 양반이 앉아 있어요. 말뚝이가 취바리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와?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양반 얼굴에다가 갖다 대고 끌고 와. 뭐야? 취바리 똥냄새나 맡아. 이런 거겠지.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해서, 에이, 그놈 잡아왔어. 취바리 똥냄새나 맡아.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아이쿠,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냄새가 솔솔솔솔 나고 있겠지. 아, 예. 이놈이 피신하면 다니길래 양치를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요. 이거 입냄새입니다요.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다 밑구정에 갖다 박아라. 사람을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아니야? 지배계층의 뭐 포악함을 드러내주는 부분인 거지. 아, 이 중략 부분은 정말 고등학생들이라서 이렇게 뭐 어떻게 정말 중략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녹화되니까. 야, 취바리 갖다 잡아 죽여. 그랬더니 말뚝이가 얘기합니다. 샌님, 말씀 들으쇼. 잘 들어.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돈이면 장땡인데. 위에다 쓸까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놈 잡아다 죽이면 뭐합니까?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해서 뭐 뇌물이나 받아서 우리끼리 놀았으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서 좋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잘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제대로 된 양반이면 여기까지 대사 듣고 말뚝이까지 같이 족쳐야 돼. 그랬는데 뭐해?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하고 있다. 아, 양반 놈들 지금 어떻다? 부정부패하고 있다. 괜찮나요? 전원 퇴장하고 신나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잠깐 세팅하고 7과장에 나올 사람들 이게 또 나올 거예요. 됐을까?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얘가 취발이야. 엄청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시뻘겋고.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시대상 취발이라는 사람이 있어. 급격하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이 있다. 취발이. 힘세고 날랜 인물. 아, 상인 계층 세력이 막강했겠군.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전령으로 취발이 저 힘센 취발이 잡아올 수 있죠.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아직 남아있다. 취발이 돈 받고 풀어주자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다.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부정부패가 극심했다. 취발이 잡아들이기에 재담에 담긴 의도, 모가지 바다다 밑구녕에 갖다 박어라. 오,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어떻게 죽여? 양반들의 횡포. 돈 나눠 씁시다. 부정부패하고 있다. 봉산탈춤에 반영된 시대정신, 양반들은 시대 상인계층을 대변하는 취발이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시대적 흐름을 감지 못하고 있고, 양반들에게 말뚝이는 금전을 중시하는 시대이니까 적응해서 삽시다. 아, 자본주의 경제 단계에 진입했구나. 양반들이 서민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동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아우, 재밌게 잘 읽었어. 어쩜 이렇게 리얼하게 잘 읽을까? 반복되는 재담의 구조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앞뒤로 하나 더 쓸 수 있죠. 쉬, 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됐을까요? 네. 여기에만 나타나 있는 민속극의 특징. 뭐 하면은 될까? 대사, 노래, 춤 모두 있다. 무대 장치 없다. 공연 장소가 무대다. 관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게 참여한다. 관객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뭐 악공들도 그게 사실은 참여하는 거지.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시조읍기, 운자놀이, 파자놀이 전부 다 못해요. 멍청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해서 양반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말뚝이죠. 엄청 말 안 듣게 생기지 않았나? 계잘양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거. 여기는 뭐야?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동서남북 모래뜸뜸이 새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음보를 기준으로 한 운율, 대꾸, 첩어, 열거, 과장,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민속 가면극에서의 탈의 기능,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고 희화화한다. 성격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여준다.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자유롭게 풍자 조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김유정의 봄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 하나 나타나 있고요. 이 작품은 대릴 사위인 나와 장인의 혼인 문제로 겪는 갈등을 다루는 겁니다. 장인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갑니다. 나가. 점순이라고 하는 둘째 딸내미를 미끼로 대릴 사위로 들어와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점순이와 혼인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애초에 계약이 그거였어. 점순이 저년 키 자라면 혼인시켜줄게. 근데 점순이가 키가 안 자라. 소설에 어떻게 나오냐면 와, 씨, 살다 사람이 위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러면서 점순이 키가 안 자라.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점순이와 성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장인의 집에 들어와 대릴 사위 지내고 있는데 3년 7개월 동안 머슴처럼 일만 하는 장인에게 불만을 갖고 나와 장인의 갈등 구조가 있죠. 점순이까지 나를 충동질하고 이 바보야. 난 더 이상 바보로 못 살겠어. 오늘 진짜 한번 끝장을 볼 거야. 성례 문제로 장인과 몸싸움을 하는데요. 장인이 서 있고 내가 누워 있다가 너 일하러 안 가냐? 지게 짝대기로 후드려 패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장인의 여기를 손으로 확 잡아버리지. 우린 알죠? 끝이야. 아무리 어린 사람과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잡히면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존댓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아직은 덜 아팠어. 이놈아 놔라. 장인님이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질렀다. 놓긴 왜? 이왕 아주 호되게 혼내줄 거야. 더 짓궂게 더 세게 잡아당겼더니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를 보고 좀 겁도 났다. 이거 장인의 대사야. 장인이 나한테 할아버지 놔라 하면서 사위 될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엄청 다급했던 거지. 그랬더니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 한숨에 뛰어나온다. 내 생각에 장모님은 지 남편이니까 지 편 들어주겠지. 근데 점순이는 내 편 들어줘서 고소해 하겠지? 라고 생각했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놓기 전에 점순이가 야 어제 가가지고 결혼시켜준다고 혼인 약속 받을 것처럼 가더니 왜 안 받아왔어 이 바보야. 그랬거든. 결국엔 점순이가 나한테 바람 넣은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주라고 지가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점순이가 이망하게 우리 아버지 죽이네 하면서 내 귀를 잡아당기면서 우는 게 아니냐. 여기에서 기운이 탁 꺾여서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어머 점순이 인연 왜 이래? 나한테? 장모님도 덤벼들어서 내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이 지게 짝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되어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쳐다봤다. 이씨, 장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하면서 내 머리를 지게 짝대기로 후려쳐서 머리가 터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터진 데 좀 지져주고 담배 한 갑 넣어주고 내년에 혼인시켜줄게 가서 일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쫓겨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러 간다. 하지만 이 짓을 계속 반복해야 할 것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은 장인이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부분, 봉산탈춤도 웃기고 김유정의 봄봄도 웃겨요. 근데 밑에 한국 문학에서 해학이라는 전통과 특질이 특정 갈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다양한 작품에 걸쳐서 계승되는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 밑에 어두운 해학과 반전의 미학 읽어보시면 되고 5번은 딱히 보실 것 없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뭐 제가 설명이라고 해봐야 또 읽는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앞으로 넘어오셔서 꼽사리 있는 문제들 하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디냐 여기 넘어가서 뒤에 있는 관련 문제를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